네, 방금 보신 영상은 약 1년 전 헬로티비 뉴스에서 보도해드렸던 영도구 봉산마을에 방치된 공폐가 모습입니다. 공폐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들,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범죄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은 물론이고 노후화된 성면 슬레이트까지 바스라져 날아들면서 주민들이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에 집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더욱이 곳곳에 방치된 빈집이 또 다른 빈집을 만들어내고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악화시키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컸습니다. 이 봉산마을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난해부터 다양한 빈집 정비 사업이 마을에서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수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봉산마을 현장입니다. 우선 이 현장 지원센터부터 들려서 마을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산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역시 원래는 태권도장이나 당구장 등으로 사용되다 사람들이 떠나면서 방치된 건물에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과정이 이곳을 거쳐 이루어지면서 과거와는 달리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점 공간으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현장 지원센터 아래 골목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이곳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만든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주인은 마을 주민들로 단순히 낡고 방치된 공간을 정비하는 차원을 넘어 수익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끝나더라도 자생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이 리모델링한 건물을 인수해가지고 향후에 여기에 주민들의 사랑방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체험시설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협동조합의 어떤 이제 수익 구조도 만들고 또 이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민 공모를 통해 재탄생한 공간도 있습니다. 다원이란 명패가 붙은 건물은 뮤지컬 공연팀의 연습실이자 마을의 문화 공간으로 용도를 찾았습니다. 공연 올리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공모들 찾아서 좀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런 자금들을 마련했었는데 그 연습실을 받게 되면서 느낀 좀 좋은 점이 일단 저희만의 공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연습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공연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주민분들에게 할 수 있는 좀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외에도 마을 곳곳의 공폐가가 다양한 방식과 용도로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루베리 농장의 여러 가지 농기구, 안 그러면 농사하는데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같이 이제 모아놓고 활용할 수 있는 팜하우스 정도로 이제 사용할 예정이고 거기서 이제 농장에 이제 체험 오거나 견학 왔던 어린이나 이 주민들에게 잠시 안에서 설명하거나 쉴 수 있는. 아직까지 시작 단계지만 이 같은 마을의 변화에 주민들의 만족감과 기대도 큽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거리도 깨끗해질 뿐더러 방치되어 있던 이 배가가 이렇게 새롭게 바뀌고 또 쓰레기를 갖다 이제 던져놓고 그러다 보면 고양이들이 방치되어 있으면 와서 죽어갖고도 있고 근데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면들이 없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빈집에 대한 소유권 확보입니다. 봉산마을의 공폐가는 모두 87채. 현재 10채의 건물에 대한 매입이 끝났고 53채의 건물에 대해 소유주의 판매 동의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안수민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수민 기자. 기사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빈집 재생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활용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겠죠. 하지만 소유권자 설득과 재원 문제 때문에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였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좀 어려운가요? 네, 일단 집주인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집주인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보상금 문제도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기대하는 보상 금액이 있을 텐데 공공자금으로 집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책정된 가격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집값이 낮다고 판단되면 이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네. 경우에는 사업 전체 계획에서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이런 문제는 부산 전역의 공폐가 정비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봉산마을의 경우에는 이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서 재원이 확보된 상태지만 이 빈집 재생을 떠나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당장 정비나 철거만 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산에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시행되면서 이 지자체가 절차를 거쳐 철거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도 했지만 철거에 드는 비용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런 현실적인 난관들 속에서도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빈집 재생의 방향성을 찾아 나가는 봉산마을의 변화가 좀 더욱더 의미가 클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 가시적인 변화 외에도 전문가가 빈집 정보를 데이터화시켜서 저장하는 빈집 은행 사업 등 눈에 띄는 아이디어들이 많았습니다. 네, 제가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봉산마을을 비롯한 빈집 문제 해결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왔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봉산마을에서 여러 가지 변화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던데 좀 시민 주도형, 시민 참여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들었어요. 대개 이제 행정 주도형으로 하게 되면은 늘 어떤 행정의 어떤 기준을 갖고 또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 조금 어떤 모든 어떤 현황들이 하나의 잣대로 이렇게 뭐 재단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빈집은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행정이 다 개입해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조사를 하기 힘드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뭐 어떤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창고로 쓰든 아니면 뭔가 어떤 스타트업을 위한 뭐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든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이 빈집과 이렇게 조인을 한다면은 이 빈집 문제 해결을 어떤 민간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자발적으로 접근해서 한번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실험을 저희들이 봉산마을에서 지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부산에 지금 빈집 정비 지원 조례 같은 게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어서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게 생긴 상황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거에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봉산마을에서 저희들이 이제 초창기 실험적인 거니까 저희들이 그 집을 일단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뭐 또 수선까지 해서 적절한 수요자한테 저희들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민간인들 스스로 이제 이 빈집을 구입해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해드려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전초 작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일명 빈집 은행입니다. 이 빈집은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이 빈집은 뭐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저희들이 이 집이나 또는 아대지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정보를 이렇게 공개를 하면은 또 부산 시내나 아니면 또 전국 단위에서 또 이런 공간들을 사실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제 매칭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정보를 잘 전달하면은 빈집이 스스로 없어지지 않겠느냐. 좀 해외 빈집 활용 사례라든지 아니면 공폐가 활용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아마 빈집을 정리하는 데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뭐 일본 사례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비워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요. 완전히 이렇게 비워놓으면은 그 집을 하나 철거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의 환경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동시에 또 철거를 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뭔가 또 적절한 프로그램을 넣어주면은 철거보다 어떤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빈집들도 있거든요. 빈집은행 같은 걸 뭐 일본은 이제 오래전에 빈집은행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이 좀 잘 갖추어져 있는 상황인데 아직 한국은 현재 그 빈집의 어떤 현황조차도 아직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그 빈집의 현황조차도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집의 현황이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빈집은행을 설립한다는 것은 아직 요원한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뭐 올해 지금 부산시도
빈집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니 그 결과가 나오면은 또 이후에 어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어떻게 빈집을 뭐 활용할 건지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행정에서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봉산마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빈집을 저희들이 어떤 실험적으로 빈집을 해결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빈집 문제는 좀 오랜 기간 이어져 왔고 또 빈집의 수도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행정의 정책과 또 시민사회 시도 경험들이 다 어우러져서 좀 실효성 있는 빈집 해결 방안이 도입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 봉산마을에서는 앞으로도 이 마을 박물관 건립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빈집 재생 방안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수민 기자 수고했습니다.